주셨습니다. 휴대전화는 동 연설회를 위해서 질서 유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기가 아주 영상에 그리고 TV에 잘 담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카메라 영상에 잘 실장 위원장 나오셨어요.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피켓을 이용해서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프닝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거리두기를 해갔고 또한 가슴 벅찬 기억도 전당대회 광주, 전북, 전남 합동 연설회를 벅차오르는 마음을 담아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김석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 겸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비상대책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회 비상대책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당대회 경선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선거관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함인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북, 전남 시도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정현 광주광역시 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호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광주 당협위원장님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당협위원장님 함께 소개합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전남 당협위원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제주도를 출발해서 불경을 거쳐서 이곳 광주에 왔습니다. 우리 당대표 후보님들,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제 전당대회 캠페인의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3.8 전당대회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쓰는 그런 역사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100% 당원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바로 당원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되는 당원을 위한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총선에서 30만 명에 불과하던 책임당원 수가 내년 2024년 총선 때는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책임당원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비대위원장 곧 물러납니다. 3월 8일날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우리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역량을 한데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 5일날 전주 울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죠? 알고 계시죠? 저는 변화된 우리 호남의 열기, 우리 호남 보수의 진면목, 새로운 신호탄과 시험대를 알리는 선거가 바로 4월 5일 전주 울의 보궐선거인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총력을 기울여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4월 5일 전주 울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 열기는 바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압승을 예고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존경하는 우리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강행군하고 계시는 우리 후보자님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호남에서 우리 당 행사를 치르려면 사람 모으기가 무척 어렵고 또 우리 당 행사장 바깥에는 우리 행사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천석 가까운 자리가 입추 여지없이 꽉 찼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강주식당 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과 김석기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중앙당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갈 후보자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화의 주역이자 성지이지만 보수 정권의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똘똘 뭉쳐 우리 호남이 역대 최대의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나라를 구하고 보수 정권이 다시 탄생하는데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네, 전북 도당위원장 정운천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저 당대표 안 나왔어요. 오늘 합동연설에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오신 걸 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책임당원 2,000명밖에 안 됐을 때 중앙당에서 호남 친화 전략으로
정말 도와주신 덕분에 15개 사고지역도 메꾸고 전체 28개 지역구가 다 메꿔지고 무려 지금은 2,000명이 아니고 2만 명 시대를 열고 있다는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남 도당위원장이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지역구인 김화진 도당위원장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을 도와서 비뚤어져가는 국회의 정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대표 후보님, 최고위원 후보님, 그리고 청년 최고 후보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토록 만장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강력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가 하나 되는 당정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정일체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게 맞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게 맞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갔는데, 이 대로운 위기 속에서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가 하나 되는 당정일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의하시면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정 분리를 해가지고 민주당 좋자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40년 우리 지역 민주당 정권, 독점이 아닌 독재 정권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오만과 독선과 무능으로 우리 호남을 방치한 채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새 지도부의 국민의힘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오만함과 무능함을 뛰어넘어서 전남 발전, 광주 발전,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전남의 동북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발전지 나라도 우주센터가 그야말로 우주산업 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되었지만은 재정적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적인 관광객들과 국내의 어린 학생들이 스페이스 사이언스 컴플렉스 체험학습장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나라도 우주센터까지 4차선 광역도로가 용역받게 되지 않는데 그것도 조속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남의 가장 침체된 목포로부터 서해안 서부권에는 말로만 농도가 아닌 정말로 전남의 농도답게 농산업 융복합 국가산업단지가 발전되어서 2만여 명의 일자리가 100만 평의 부지에서 일을 하면서 스마트 농산업의 산업 기자재를 만들어내고 동남아에 수출하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될 것인데, 이러한 모두가 오늘 지도부의 당당에 나선 여러분의 몫이고 또한 참석하신 우리 선거인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주 혁신도시는 에너지 산업단지에 걸맞는 에너지 공과대학이 있고 이제 4월이면 결정될 초강력 레이저 연구소가 서로들 가져가려고 합니다마는 에너지 산업단지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십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전남에서 시작하고
전남에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주실 때마다 전남의 일이 잘 안 되면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장관님 직접 찾아뵙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관님을 뵙고 우리 전남발전, 호남발전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흑산공항을 우리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습니다. 전남의 모든 언론들은 표는 민주당이 받고 흑산공항은 국민의힘이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현명한 우리 지도부가 뽑혀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도부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남 인구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전남이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민주적 발전,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멋지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사회적 반대편으로 청년 최고위원님들 계시는 곳. 자, 당대표 후보자들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에 꽃다발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맞잡아 주시고 하늘 높이 지켜들어 주십시오. 높이 지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파는 연설 대신 미래를 향한 연설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광주와 전라도의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의 젊은 친구들보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94만 성남이 누리는 것이라면 150만 광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부터 오늘 연설을 시작합니다. 제가 호남에 많이 와보지는 않았지만 올 때마다 느꼈던 건 교통수단 간의 연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자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고장인 호남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다른 데에서는 저 이만큼 열심히 싸웠다, 저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박수 좀 달라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다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고 이렇게 전당대회를 열심히 뛸 수 있음이 우리 험지에서 오랜 기간 우리의 정당을 지켜온 많은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합동연설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 너 중앙회장 할 때는 말도 잘하더니 왜 이렇게 버벅대냐고 많이 혼났습니다. 전남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 있고 당당한 호남 보수 선배님들, 윤석열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 장예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짜 고생하신 우리 호남 보수 여러분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연설하신 우리 김가람 후보님, 정말 소중한 호남의 보수 청년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연설하신 우리 김정식 후보님, 거리에서 힘들 때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중앙정치로 가는 길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설한 우리 이기인 후보님, 성남에서 이재명 장르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만약 정치권에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말하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따로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진정으로 호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정치인일 것입니다. 광주공항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광주공항은 나주 북쪽 위에 광주 상무대로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무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공항 서쪽으로는 광주 송정역이, 남쪽으로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가람 혁신도시는 사랑하는 광주, 전북,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의 미래를 위해 소신정치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허은하입니다.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연설은 제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거의 3년 동안 석 달에 한 번씩 호남을 다녔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역사와의 대화를 넘어 가장 디테일한 곳에까지 호남의 민생을 살피고 싶었습니다. 고흥의 시산도에 갔을 때 도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 상수도가 없다는 이유로 엄청난 기회의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미경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는 광주입니다. 진박 강별사 기억하십니까? 위한구 그 이름 잊으셨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 진박을 넘어 진박 강별하다가 당 개혁과 총선 전략은 실종되고 선거는 참패했습니다. 당이 당시 다 이긴다고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 그 자체였습니다. 내년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은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태영호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 지난주 제가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이재명 면전에서 한동훈 본부장관을 향해서 저 이재명을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빨리 구속 수사해라 한 모습 보셨죠? 제가 이재명을 빨리 구속 수사하라고 했더니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대목에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여러분, 까마귀도 내 고향 까마귀가 더 반갑다고 한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올 줄산에 전기가 내리는 영암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도시, 애수의 도시, 목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당원들과 애청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따따보따를 진행하는 호남 보수 민영삼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의 호남 보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늦게 합류한 이 민영삼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60년 전통의 민주공화당을 이어받은 정통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키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에 계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병민입니다. 많이 지치시죠? 벌써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지나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지개 좀 피면서 편안하게 좀 한숨 돌려가는 시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 만든 우리 모두 원팀 아닙니까, 여러분? 총선 승리 압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 원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전당대회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제주의 전당대회에서 성공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한 하나된 국민의힘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산에서 열린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일하는 정당의 비전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미래의 비전으로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그 무수히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정치 권력을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랑스러운 광주, 전남,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의 딸 조수진,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호남이계에는 외할머니의 팻마루와 같은 이곳 광주에서 호남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연단에 서 있는 것, 저는 지금 몹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3월 9일 정권교체를 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7천 표로 승리했을 때 호남에서 일군 표는 26만 표였습니다. 아직은 척박한 이곳에서 지금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땀과 헌신을 통해 일궈낸 그 26만 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에 들어온 뒤 저는 고향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실천과 행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호남의 기록적 보고 때는 여러 차례 수해복구 활동을 했고 2021년 봄엔 초선 의원들의 광주 방문을 기획했습니다. 신안, 영광 등 전남 곳곳이 가뭄으로 타들어갈 땐, 전북의 기록적 폭설이 내릴 때도 현장을 찾아 재난특별 교부금 신속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호남의 딸인 호남의 딸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해냈지만 아직은 미완입니다. 국회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장외 집회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연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전횡과 폭주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에서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 싸워온 사람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완전한 정권 교체를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꼭 한 표 주십시오. 지금 이곳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크게 기여한 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산업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앞당긴 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완성하신 분은 위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어오던 민주공화당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치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를 이끌어오고 이제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북의 정치인 40년을 지탱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 쇼핑몰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정치인들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9천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벌에서 장사하겠다는데 9천억을 투자해서 마치 협동조합처럼 운영해서 거기에 빨대 꽂겠다고 하는 것이 광주 전남북 민주당 정치인들의 생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북, 전남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희망 구호를 하나 좀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그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당원이 죄인이야. 하실 게 좀 긴데 잘 하실 수 있죠? 그래! 그래! 당원이 죄인이야. 여러분들이 죄인 맞죠?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재명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꼭 구속이 돼야 되겠죠? 엄벌이 돼야 되겠죠? 불의를 징벌해야 되겠죠? 힘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남, 이제는 국가 미래 비전의 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 당 대표할 때도 호남에 적어도 3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역별로 전남, 광주, 전북에 1명씩 막 지역 대표는 아직 안 되겠죠. 그러면 비례대표로라도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제 물러남으로써 나머지 계획했던 2사람을 세우지 못했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호남의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호남의 인재를 세운다 하니까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호남 출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꼭 공천을 해서 우리 호남에도 이제 기운이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메모를 하나 써줬어요. 호남의 한을 풀어주세요. 제가 호남의 한을 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대체 무슨 아젠다가 있는가 제가 봤더니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해야 되죠? 여기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앞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생형 광주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중요하죠? 예, 새만금 메가시티 만들겠습니다. 고흥에 뭐가 있습니까? 고흥에 뭐가 있어요? 양식도 있지만 우주 항공산업 있죠? 이건 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저는 첫째로는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자. 두 번째는 국민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 세 번째는 정권 뺏기지 말아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자. 동의하십니까?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파 정권에 한 번 더 뺏기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까요? 한 번 더 뺏기면 뭐가 될까요? 공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뺏기지 않으려면 똘똘 뭉쳐야 되죠? 대통령 앞으로 4명, 5명 더 필요하죠? 국회의원 600명 필요합니다. 또 뭐 국회 장관이 600명 필요하네요. 국회의원 1500명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많죠? 할 일 많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정권 안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0년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힘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여기 동참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사실은 인재가, 제가 30년 정권 만들려면 인재가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10만 양병서 들어보셨죠? 10만의 인재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10,000명 모였어요. 1,000명인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주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 모아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사회주의 국가 아닌 정말 정통 자유민주 대한민국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 후보들이 나오셨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꼭 필요한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남과 광주 그리고 우리 전국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입니다. 제가 처음 순천에 온 게 2020년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뭣도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도에 도전한다라는 이유로 관심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선거에서 받은 득표수가 4,058표, 퍼센트로 치면 3.02%였습니다. 강하게 공격하는 경쟁자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사실 유의미한 경쟁에 끼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순천의 정치, 전남의 정치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을 시킬 만한 지역 내 유력 정당도 아니었고 저는 위협적인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럽고 힘들었던 것은 오히려 선거 이후였습니다. 없는 집에서 싸움 난다고 우리끼리 호남몫이라는 그 작은 지분, 한 줌의 권력이라도 움켜쥐고자 남을 깎아내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어려운 곳에서 고생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자에 붙어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받을 궁리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호남을 팔아 권력에 줄 서는 자들은 결국 호남의 당원, 주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정치라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한 번은 꺾어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호남 사람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해 보려는 일부 정치 몰입애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호남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제가 있는 순천에서까지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면서 호남의 2당이 된다는 과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의 호남 정치가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서 팔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이념과 가치가 호남에서도 구현되도록 우리는 당선자를 내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호남, 전라도당이라고 하면서 매번 경상도 출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호남을 핵심 지역으로 삼아서 전국 선거를 이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 천하람이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저 천하람이를 호남의 지도자로, 국민의힘의 호남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순천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더 이상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해가지고 웃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강한 요구사항과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그 승부를 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제 어느 누구도 천하람이 순천에서 3%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도전이 저 천하람이 혼자의 도전이 아니라 세력으로 모아져서 더욱 거세지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 비례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의 투자가 권력자에 줄 서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호남의 큰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로 죽어라 뛰는 도전자의 몫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역사를 부정하고 막말을 일삼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현수막이 찢어지면 당대표가 매번 새벽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다시 매다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과 전북 어디든지 평소에 나는 정책 현수막이 찢어지더라도 언제든 안전모를 쓰고 달려와서 직접 매다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호남 당원들, 우리 호남의 당협위원장들 들러리 세우지 않고 제가 오히려 우리 당협위원장들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호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열어가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이 조금만 진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뛴다면 우리 전남과 전북, 광주의 주민들은 이미 마음을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생 곽승용 전 대변인이 출마했던 당대표가 직접 찢어진 현수막을 바꿔 달았던 광주 북구라 선거구 11.87% 3,580표. 광주의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우리 박진우 청년위원장이 죽어라 뛰었던 광주 동구가 14.12% 2,419표. 저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가서 민원을 들었던 신안군 앞해읍 13.45% 444표. 미래의 희망을 여실히 보여준 조선대학교가 있는 광주 동구 서남동 제1투표소 무려 30.67% 115표. 전남대학교가 있는 광주 북구 용봉동 제4투표소 24.48% 175표. 내년에 우리 정우천 의원이 돌풍을 일으킬 전북 전주의 효자원호 22.99% 네, 감사합니다. 366표 이정현 대표의 평생의 꿈과 꿈과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북,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광주에서 거듭 용서를 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변화를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국가와 나라를 위한 헌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삶의 기준 역시 헌신입니다. 언제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했습니다. V3 무료 배포하고 대구 코로나 때도 목숨 걸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봉사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정권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제 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결단이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로 드디어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남은 목표는 이제 단 한 가지,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윤석열 정부를 돕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당 대표직을 대권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총선에 승리하면 바로 당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제 꿈은 오직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이루려면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호남에서 우리 당 행보를 보고 표심을 결정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승리를 이루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정하겠습니다. 호남 후보들이 부를 때마다 얼마든지 지원을 오겠습니다. 함께 호남 주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 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대표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께 묻겠습니다.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 있으십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승리와 윤심만 생각하는 후보와 내년 총선 승리를 결정하는 민심을 생각하는 후보의 대결입니다. 민심은 거들떠보지 않는 후보와 민심을 두려워하는 후보의 대결입니다. 다음 총선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확장성 있고 용기 있는 당대표가 이끌어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기현 후보가 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비리를 규탄하며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LH 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압승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영린입니다. 따라서 다음 당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는 어땠습니까?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에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토론해보고 의혹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 존경하는 광주, 전북,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연대와 포용 그리고 당평을 통해서 연포탕 잘 끓여서 국민 대통합, 우리 당내 대통합 이루어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약속한 저 김기현
영포탕의 광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등 후보는 1등 후보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없는 말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이 될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저 김기현을 잡으려고 문재인이 청와대 경찰청 출동시켜서 1년 반 뒤졌습니다. 영장 신청 서로 나올 뻔했고요.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탕, 3탕, 4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이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한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탈탈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김기현이가 두려우면,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두려우면 이런 막가파식 아니면 말고식 질했겠나 싶은데, 민주당이 그렇다 치죠. 우리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말고식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용납이 안 되시죠? 제가 할 말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2년 전에 되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광주 민주화 모임이었습니다. 지방 일정으로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5.18에 또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거짓말 안 한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귓속말로 얘기 나누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뭐냐? 제가 5.18 민주화 모임에 참배하면서 어머니의 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 저는 진심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으로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서통합하겠다, 국민 대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은 비례대표 3명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당대표 할 때 비례대표 한 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명직 최고위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당은 당헌 단계를 거쳐놨습니다. 여기 정은철 의원님 계실 텐데요. 우리가 취약지역에 비례대표 당선권, 안정권 20위권 내에 4분의 1, 5명 이상 비례대표 공천하기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당문단기 거칠 때 제가 우리 정은철 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보수의 뿌리가 정리하다는 겁니다. 우리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뭐 일을 하죠. 살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림을 살겠습니까? 호남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더 이상 민주화 합할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장 광주 복합 쇼핑몰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라성 고속철도와 정남 국립의대 신설, 광주 전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전북 국립의전은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대통령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서 호남 예산을 힘있게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저 김계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짱 떠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구속영장 다시 청구됐다는 여러분 들으셨죠?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싸워서 이긴 사람,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후보 나오신 분 중에 제가 유일합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비리 진상조사 게이트를 만들어서 진두지휘에서 마침내 이재명을 이 재판의 단두대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재판의 법대에 올릴 사람, 저 바로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안 된다고 하다가 국회 징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 싸워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서 이긴 사람,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김기현에게 힘을 실으십시오. 헛된 마음을 담아 우리 후보님들 양손을 서로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높이 올려주시고요. 차렷 경례. 자, 여러분 함성 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되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님들 모시고 광주, 전북, 전남 합동연설의 모든 순서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후보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서 정연하게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가